도중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버클리가 네 집의 이름도 아니고 지방대 갈성적으로 서울대 가겠다고 덤비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버클리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계획표를 써오라고 하십니다. 계획표는 제가 써야 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뭘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하십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글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떤 감정의 이입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본인도 답답하실 거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느껴집니다. 자, 어머니께서도 버클리 음대가 네 집 이름 애 이름도 아니고 지방대 갈성적으로 서울대 가겠다고 덤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머니께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다음 본인이 또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머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충분히 좋지 않으니까 그러실 거란 또 이해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또 반면에 본인이 지금 가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안 된 학생이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성적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 버클리움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버클리움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들도 상위권 학교들 뭐 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 처음에 다 뭔가가 뭐 확신에 차가지고 시작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음대라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미술을 했었거든요. 미대 가는데 성적이 다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뭐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고 더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한데 엄청 잘하는 학생이 아닌데 결국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동양학과.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미술 실력적으로나 공부 성적적으로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갈 의지가 없기 때문에가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첫 번째.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지칠 거예요. 물론 더 이제 열이 받아서 동기부여가 되는 또 장점이 있기도 하죠. 음,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버클리움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계획표를 써오라고 하십니다. 야, 저희 아버지랑 똑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한다고 하면은 계획표 써와라. 뭔가 얼마나 걸릴지, 뭐 얼마나 비용이 들지 써와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답답하고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이라도 뭐 쓰라고 해드린다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오점을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이 중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게 타당할 것 같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닙니까?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닙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이 정도 기간이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결국에 쓰라는 것 자체가 그게 현실적으로 100% 맞는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건지가 너무 불확실한데 그게 가능한가? 그게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계획표를 어떻게 쓰죠? 방학 때 계획표는 첫 번째 방학 이외에는 다 쓸 수가 있죠. 왜냐 내가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버클리 음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 계획표를 쓴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지 쓸 수는 있겠죠. 얼마든지 쓸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검증을 하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죠? 그럼 그 계획표의 의미가 뭘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게, 와, 지금도 감정이입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지치게 해서 버클리 음대를 못 가게 하자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보낼 생각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셔서 그런 생각이 진짜 뭔가 그거를 검증해 보려고 한다면 저랑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학 컨설팅이 있는 겁니다. 진학 컨설팅이 이 학생이 지금 실력이 어떻고 잠재력이 어떻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뭐 어떻게 되고 학교 성적은 어떻고 하니 버클리 음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앞으로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수업을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모조리 분석을 해서 계획을 짜드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학생이 하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뭘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따지기 위한 따짐이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이 이래요. 물론 모든 부모님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이 이러신 경우가 많아요. 네, 답답하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참 어, 철이 많이 드셨네요. 제가 진짜 불과 한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중하고 본인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알아봐야 되는 문제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 위에도 마찬가지로 쉬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보통 무슨 상담이 자기 권리인 것 마냥 저희 세대가 그래요. 윗세대는 더 하고요. 뭔가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고 저는 부동산 가서 집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좀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을 안 댔는데 그리고 결국에 그 집에서 집을 사는 사람이 뭐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몰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 야,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사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참 좋네요. 저는 이렇게 개념 있고 철든 학생들이 좋습니다.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도 지금 아침이라 일어나자마자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머리가 이게 막 잘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운동하러 가기 전에 빨리 답변을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 우리 인버클리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처음 뭐 성적, 뭐 처음 실력 이런 거, 혹은 성적 실력으로 검색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실력 그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본인과 비슷한 입장의 학생들이 버클리음대 갔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